그럼 이제 영양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얘기하면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면 이것만 해도 막 한 맞아. 시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엄청 길어져 말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도 뭐 이렇게 들은 게 양극화 훈련 막 많잖아. 어. 나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 훈련도 해봤고, 나는 가장 지금 즐겨하는 훈련이 역시점의 지속주 훈련이야. 양극화 훈련은 물론 일단 양극화 훈련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줘도 될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양극화 훈련 많이 이것까지 가면 그럼 너무 많나? 다들 알 거야 정보 이 양극화 훈련에 대해서. LSD에서 훈련량 막 하고 뭐 인터벌 뭐 이렇게 해서 다 이거 좀 올라간다. 내 생각에는 그래. 일단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그 월드 챔피언십을 이후로 이제 시합이 끝나 시즌이 종료가 돼. 그래서 이제 11월 거의 한 달 정도 쉬는 선수들도 있어. 쉬면서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힐링을 하면서 뭐 그동안 절제해왔던 인스턴트 음식들도 먹고 그런 선수들도 있고, 살도 좀 찌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웨이트 운동을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뭐 크로스컨트리 하는 선수들도 있고, 자전거는 거의 쳐다도 안 보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자전거 아예 안 타는 선수들도 있어. 뭐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악자전거를 가볍게 탄다거나 아니면 사이클로스 타는 선수들도 있고. 완전히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이제 몸을 만드는 시기가 이제 12월 말서부터일 거란 말이야. 12월 중순, 좀 이르면 12월 중순서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프로 선수들이 지금 다시 막 몸을 만드는 단계거든. 그 선수들은 이미 시즌에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휴식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점을 찍은 선수들은 피로나트 갖춰져 있다 보니까 다시 몸을 만들 때 양극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몸이 올라와. LS 훈련을 하고 인터벌 훈련을 하고 역시점 훈련을 하지 않아도, 역시점 훈련은 아무래도 시합 때 시즌을 만들면서 많이 어필을 탄다거나 했을 때 역시점 자극이 많이 되거든. 선수들은 다 시합을 하면서 몸을 만든단 말이야. 한 해 계획 중에 이제 본인이 타겟 쌓는 대회가 있고, 지금 다 선수들이 그걸 지금 다 정하고 있을 거야.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 시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시합을 할 건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 간단 말이야. 지금 이제 시합이 없는 시즌에는 양극화 훈련을 많이 해.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에 열리는 시합에서 역시점을 많이 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역시점도 빌드업 하는 거고. 근데 동호인들은 훈련을 많이 해왔던 동호인들 가정을 지을게. 훈련을 많이 해왔고 마일리지도 연간 막 15,000 이상을 타는 동호인들은 킬로나트 거진 4.5와트 같이 있는 동호인들 기준을 잡을게. 그러면은 그 동호인들이 만약에 부상을 당해갖고 본의 아니게 한 달 쉬었어. 그때는 이제 양극화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몸이 빠르게 올라와.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체계적이겠지. 처음부터 LS 훈련은 막 100kg, 150 하면은 몸이 금방금방 망가지겠지. 점차점차 이제 훈련 양도 늘려가면서 주당 TS 컨트롤 하면서 점차 훈련량을 늘려가면서 기본 볼륨 갖춰가면서 이제 양극화 훈련을 하면은 기존 FTP만큼 킬로나트만큼 볼륨은 빨리 올라올 거야. 근데 이제 그 올라온 상태에서는 양극화 훈련으로는 역시점을 못 올려. FT를 못 올려. 킬로나트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훈련법이 좀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4.5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5.0을 가기 위해서 나도 지금 훈련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양극화 훈련이 좋다던데 그래서 뭐 요새는 LSD 미친듯이 해서 베이스 쌓는 게 짱이다. 아니면 옛날에 뭐 인터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낫다. 일단 그것도 LSD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해도가 있어야 돼. 체력을 쌓기 위해. 체력을 쌓기 위해서도 한데 제일 프로 선수들도 LS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기도 해. 1년 중 가장 많이 해. 신체적 이점을 알아야지. LS 훈련을 통해서 신체적 이점이 뭐가 생기는지. 일단 심폐지구력이 좋아져. 근지구력에 관한 조직세포들이 발달해. 일단 지근섬유, 지구성 근섬유 수축이 느리고 피로에 도달하기 오래 걸리는 근섬유야. 엔드런스 운동하는 선수들한테 필요로 해. 마라토너나 지근섬유 내에 모세혈관과 적혈구, 미트로세포, 모세혈관 이런 게 발달하거든. 미트로세포는 이제 세포 소기관의 하나로 세포에 관여하고 에너지 생성 역할을 해. 이 미트로세포가 되게 크고 건강해야 돼. 제일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밀도도 많아야 돼. 모세혈관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운동 역할을 해. 모세혈관 안에 적혈구가 돌아다녀. 혈액 도핑 딱 그거잖아. 적혈구 늘리는 거야. 혈액 도핑이. 적혈구는 모세혈관 안에 돌아다니는데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 이제 미오글로빈이라 하면 이제 근육에 산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 이 미오글로빈이 많잖아? 그럼 사이클링 쓰이는 다리 근육의 산소율이 좋아져. 그러면은 젖산이 쌓인 쯤 늦춰준단 말이야. 그게 LS 훈련을 할 때 다 많이 발달되는 거야. 그래서 LS 훈련을 왜 해야 되냐?
지방 연소력도 좋아지고 지방을 주 내년 쓰게 됨에 따라 지방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는 거고 차로 따지면 연비가 좋아져.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구력에 관여한 조직세포들이 발달해. 그러니까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능률을 낼 수 있게끔 내 몸이 갖춰지는 거야. 인터벌 훈련을 하더라도 더 여러 세트를 소화할 수 있게끔. 기본 마일지 볼륨도 안 갖추는데 인터벌 훈련 하잖아? 몸 쉽게 망가져. 부상도 빨리 오고. 왜냐면 중추신경계도 데미지를 먹게 되는 거고 부상 위험이 크거든. 인대면 힘줄도 건에도 데미지를 많이 주게 되는 거고. 이제 인터벌 막 하다가도 내 한계치까지 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개 더 밀어붙이려고 할 때 그때 부상도 오는 거거든. 근데 LS 훈련을 통해서 볼륨을 갖춰 놓게 되면은 인터벌도 더 나은 능률을 낼 수 있게 돼. 더 세트, 더 여러 세트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체력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면 돼. 마일리지가 갖춰지더라도 볼륨이 갖춰지더라도 매번 해야 돼. 가장 많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게 LSD야. 제일 중요하긴 해. 궁금한 게 나는 그래도 계속 마일리 주당 한 400은 가져간단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체력은 뭐 70에서 80 사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 CTL은? 그 CTL이 딱 동호인한테 적절한 CTL이긴 해.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한 4.6에서 4.7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5.0을 가고 싶단 말이야. 나도 거기서 이제 더 너가 올라가고 싶잖아.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역량, 훈련, 휴식이 중요하다고 했지. 훈련도 무조건 강강한다고 몸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야. 훈련 강약줄도 중요하고 훈련의 원칙이 이제 꾸준함, 점진적 변화거든. 훈련의 원칙은 아까 훈련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했지. 우리 몸에 필요한 자극, 새로운 자극을 주어 그 자극이 좋은 효과라고. 일단 키로당 같은 거 올라가게 되면은 게임도 똑같잖아. 캐릭터 레벨이 레벨업하면 할수록 쌓여야 되는 경험치도 많아야 되고 더 레벨업하기 힘들어지잖아. 마찬가지야. 사이클도 키로당 같은 거 올라갈수록 더 신경 써야 될 분이 많어. 훈련하는 데 있어서도 능률을 꾸준하게 내줘야 되는 거고 동호인들은 이제 휴식이 보장되지가 않거든. 일 마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일에 치인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태에서 정신적인 힘듦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육체적 피로가 있는 상태에서도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훈련 능률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도 더더욱이나 내가 볼 때 너는 평소에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도 많이 먹고 그렇지. 술을 많이 마셔. 그렇지. 겨울에 특히 그게 엄청 안 좋거든. 특히나 술은 오늘도 먹을 거니까. 나는 음식도 그러고 난 술을 안 좋아해. 그 술자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술을 안 좋아하거든. 술 자체를. 그다음에 나는 음식도 되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 음식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휴식. 우리 몸은 휴식할 때,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할 때 근육이 이제 회복하고 조직 세포들이 발달하거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조직 세포들이 다 재건된단 말이야. 근육도 회복되고 근육도 성장하는 거고. 또 최소 7시간 이상은 자야 돼.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되거든. 근데 동호인들이 진짜 그걸 훈련 루틴 딱 사이클에 중점을 두고 하루 루틴을 가져가야 돼. 먹는 거서부터 포기할 게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게 훈련을 해야 돼. 효율과 능률에 집중한 훈련을 하되 그러니까 훈련도 되게 변화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준 유전자가 다 다르고 신체 능력치가 다 다르고 태어날 때 또 지근 섬유를 더 많이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속근 섬유를 더 많이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유전자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훈련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내가 볼 때는 역시점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역시점 훈련이면은 어떻게 훈련하는 거지? FTP 대비해서 91에서 105% 능력이 존사 젖산 역시 능력이야. 그게 이제 역시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사이클은 엄청 멘탈 스포츠란 말이야. 심정 요소가 많이 강하게 작용을 해. 그 역시점 지속 훈련을 하면은 보통 평균적인 라이더들 기준으로 심박대가 160에서 175 사이야. 물론 이제 얼마큼 근육이 산성화 진행 상태에서 이제 역시점 지속제가 진행되냐에 따라서도 심박이 좀 더 높게 될 수도 있고. 한 290에서 300 정도를 밟는 거? 너 기준이 너 FTP인데 300, 2, 3 그 정도. 300, 2, 3이면은 91%가 270 270 정도지. 뭐 그 정도? 270에서 한 315W 정도일 거야. 그 정도의 와트대로 이제 평일에 많이 훈련한다면 몇 시간을 밟는 거를 훈련된다. 일단 스위스팟 훈련을 먼저 하는 걸 스위스팟 훈련. 스위스팟은 이제 FTP에서 85에서 95% 능력이거든. 누군가는 88%에서 뭐 95%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 85%에서 95%로 가정을 해.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85에서 90% 영역은 존삼 템포 영역이야. 상위 템포 영역이거든. 그 영역 때는 라이더 역량에서도 이제
좀 볼륨이 갖춰져 있고 빌드업이 잘 돼 있다는 가정이라면은 심박이 거진 150에서 160 사이에서만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면서 지속주가 진행이 되거든. 그러면은 크게 정신적인 데미지가 없이 진행이 돼. 호흡도 그러고 다리 부하 정도도 85% 90% 시작을 해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점주가 페이스를 좀 더 올리라고 하지. 역시점을 다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역시점 지속주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이상적인 페이스가 되면서도 역시점 근육 산성화 진행해서 더 지속할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거거든. 일단 FTP를 빌드업 하려면은 존사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 FTP 90일 배구표 영역대를 그 영역대는 이제 독주할 때 페이스이기도 하고 기높이 올라갈 때 내야 되는 영역대이기도 해. 존사 역시점에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 이점이 역시점에서 지속 능력이 좋아져. 즉 근육이 산성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근육이 산성화 진행되는 것은 근육이 재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 너가 막 어필 올라갈 때 막 다리가 잠겨오잖아. 역시 파워를 막 지속할 때 기높이 올라갈 때 그게 이제 근육이 산성화가 진행돼서 그런 거거든. 근데 역시점 지속주 훈련을 하잖아. 그 근육이 산성화 진행하면서 지속 능력이 좋아져. 더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젖산을 처리 능력이며 젖산 필름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회복력이 좋아져. 젖산을 처리하는 능력이. 훈련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 워크아웃이 내가 알고는 뭐 유명한 것 중에 뭐 스스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고르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바코드 훈련도 있고 그다음 예전에 그 100만 팀의 박선호 코치님이 자기가 선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훈련은 템포 3시간 무정차 하는 훈련.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주로 주말에 보통 마일리지를 많이 쌓고 그 다음 평일에는 인터벌식의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레이스를 타면서 인터벌을 훈련을 많이 했단 말이야. 뭐 100만 팀의 박성훈 코치님도 이제 3시간 템포 라이딩, 무정차 라이딩 가장 자기가 좋아했었다. 그걸 하면 다 세지니까 뭐 그렇게 하고 또 중원이 같은 경우도 보통 혼자 독주로 3시간 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 중원이 같은 경우에도 TT차 훈련도 많이 하고 독주 훈련을 많이 한다. 독주를 많이 한다는 것은 역시점 지속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 중원이가 센 거야. 왜냐면 그 역시점 지속 훈련을 할 때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거든.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멘탈 레벨이 높아야 돼. 예를 들어서 멘탈 레벨보다 육체 레벨이 낮잖아. 멘탈 레벨 높고 육체 레벨이 낮잖아. 이 멘탈 레벨로 빠르게 따라 올라와 육체 레벨은. 근데 육체 레벨이 예를 들어서 4.5W고 멘탈 레벨이 4W야. 내 육체는 이미 4.5W까지 밟을 수 있는 몸 상태가 갖춰져 있는데 멘탈이 4W에 머물러 있잖아. 이 멘탈 레벨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멘탈 레벨은 난 5W 될 거야. 멘탈 레벨은 5W라고 가정을 짓고 육체 레벨 4.5W잖아. 이 5W까지 금방 따라 올라와. 멘탈 레벨만큼. 근데 그 멘탈적인 요소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평정심, 인내심,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혜연이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멘탈적인 레벨을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멘탈 레벨과 육체 레벨 동시에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역시점 지속 훈련이 최고야. 왜냐면은 인도어 훈련을 하게 되면 온전히 내 자신에 집중하게 되고 호흡과 다리에 집중하면서 진행되거든. 근데 역시점 지속 훈련은 그날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도 그러고 다리 에너지 저장 상태에 따라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중에 심리 상태 영향을 많이 받아. 워밍업 상태도 그러고 초반에 딱 시작했을 때 페이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2%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호흡이 빨리 차온다 느껴지잖아. 그때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려. 대부분의 회원님들도 그렇고 동호인분들은 흔들릴 거야 멘탈이. 근데 그게 이제 10분 20분 지속되고 나면은 환경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호흡도 차분해지고 다리도 항상 가벼운 순간이 온다. 일단 10분 20분까지 버텨봐야 돼. 근데 이미 그때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지. 이게 멘탈 레벨이 향상되면은 필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뭔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 그럼 내가 평일에 뭐 주 2회에서 주 3회 인도를 타는데 그때 어떻게 훈련해? 역지점 지속주 훈련을 뭐 일단 일주일에 2번은 LS 훈련을 꼭 끼워 넣어. LSD면 몇 시간? 인도어에서는 기본 1시간 반 이상은 타야 돼. 나는 2-3시간 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새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 인터벌 훈련은 일주일에 너 같은 경우는 볼륨이 갖춰져 있고 지금 다 갖춰진 상태잖아. 훈련을 매번 똑같은 주의 루틴을 가져가는 것도 안 좋기도 하고 매번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도 안 좋기도 하고 변화를 계속 줘야 되는데 너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기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FTP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영역대는 100%에서 110% 영역대 사이야. 근데 이제 100에서 105%까지는 상위 역치 존 4 영역대인데 이제 106에서 110% 영역대는 또 존 5 최대 유산소 영역대야.
파형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젖산도 더 빠르게 쌓이게 되고 FTP도 이제 라이더 영역에 따라 다르긴 하나 점점 FTP가 하향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 어쨌든 훈련하는 시간 중에서 뭐 존투도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이제 역치 자극점하는 그 운동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야 내 된다는 자신을 거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도 빌드업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훈련이 역시점 지속주 훈련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로 진행을 하고 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몇 퍼센트로 몇 분 지속하는 것. 91에서 95% 영역은 처음이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인지 강도가 이제 적응이 되잖아. 호흡 상태면 다리 상태. 그러면은 최소 40분까지는 밀 수 있어야 돼. 그걸 점점 이제 시간을 늘려간다거나 내지는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옛날에는 막 고강도 인터벌이 막 여러 번 있는 그런 운동이 뭐 이제 자신의 역치 한계를 막 깨는 거니까 그게 이제 FTP 올리는 데는 짱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요새 뭐 유행이라 되나? 이제 LSD 양극화도 나오고 뭐 역치 지속적 훈련 뭐 해서 볼륨 자체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좀 이론이 이게 뭐 대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도. 최근에 그 UAE 프로팀의 포가차 코치가 좀 핫했잖아. 훈련법에 있어서. 그래서 나도 주간에 운동하는 스타일이 원래 인터벌이 좀 더 많았는데 중원이한테도 한번 얘기 듣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일단 운동하는 볼륨 자체를 길게 가져야겠다 해서 좀 그거를 늘리려고 인터벌보다는 좀 운동 시간 자체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일단 스위스팟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제 너가 낼 수 있는 강도 시작 페이스서부터 점점 올라갈 거야. 역시점에 따른 훈련 인지 강도가 이제 계속 근육의 다리 부하 정도면 그 파워 값에 따른 그게 적응이 되면은 좀 더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시작 페이스가 점점 이제 역시점 인계점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좀 시작 페이스가 점점 올려가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은 역시점 자연스럽게 향상이 돼. 그럼 나도 5점대 될 수 있나? 응? 나도 5점대 될 수 있나? 더 영양 휴식에 더 많이 신경 써야지. 훈련도 훈련이지만 영양 휴식 제일 중요하지. 이 3요소가. 난 되게 잘 먹는데 건강하지 않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술도 자주 먹고. 그래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술을 멀리 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 또 회식 있다. 지금 제대로 내용이 전달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해. 내 생각에는 왜 역시점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봐. 역시점을 내가 좀 생각이 정리를 하고 오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질문 답변하는 형태잖아. 괜찮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대로 설명 전달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 역시점 훈련이 왜 필요한가? 되게 광범위한데 그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설명할 게 엄청 많긴 해.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말하려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죠. 일단 훈련은 효율과 능률에 집중한 훈련을 하시고 매번 같은 훈련을 반복하기보다는 LSD 훈련은 주당 최소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고 꼭 뛰어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하면서도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의 장단점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 또한. 근데 역시점을 향상시키려면 일단 역시점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멘탈 레벨과 육체 레벨을 동시에 빌드업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 가장 필드에서도 기너피트 할 때 중요한 게 뭐야? 물론 내가 내야 될 파워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역시 파워를 지속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항상 그 파워를 내는 데 있어서 데드존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물론 내 라이더 역량에 따라서도 개개인 신체 능력 영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 데드존 오는 시점이 다 다르긴 한데 오페이스 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걸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역시점 훈련이거든.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며 멘탈 레벨이 갖춰지는 훈련은. 나도 이쪽에 왜 이제 궁금하면 동호인 기준으로 일단은 뭐 누가 인터벌 어느 몇 분대가 뭐 1분대가 더 세게 2분대가 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호인은 FTP가 높은 사람이 깡패란 말이야. 킬로마트가 중요하긴 하지. 전부는 아닌데. 뭐 그게 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높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 높은 사람이 인터벌에서 셀 확률이 거의 높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4.5에서 정체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FTP를 더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4점대까지는 그냥 마일리지가 많으면 무조건 다 올릴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4점대까지는 좀 더 나보다 살짝 좀 더 내가 예를 들어 3.5W 가정을 짓고 같이 그룹라이딩 할 때 3.8, 4팀 분들 따라가면은 훈련하면 금방 늘어. 그렇게 돼. 금방 늘어. 4W까지는. 열심히 타면.
4지서부터가 진짜 올리기 쉽지 않아. 거기서 이제 타고난 이제 선천적인 유전을 부모님한테 최대 산소 섭취량도 그것도 이제 유전이거든. VU2 그 뭐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그거거든.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그런 분들은 이제 같은 노력 대비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성장을 하긴 해. 두 번째 준비했던 질문이에요. 그 도사에서 핫했던 건데 4점대는 재능인가요? 4점대까지는 재능은 아니라고 방금 봐. 이게 대답이지. 4점대까지 재능은 아니라고 봐. 나도 누구든 노력이면 금방,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고의 차이가 있겠지. 어떻게 훈련을 하고 누구와 타느냐도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4점대 이상서부터 난 되게 힘들다고 봐. 센터 회원들 대부분이 3점 후반대, 4점 초반대 분들이 많어. 거기서 이제 걸쳐서 거기까지는 열심히 타고 그냥 많이만 타면 누구 다 4점은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더 이제 이게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센터를 등록한 사람이 많은 거지. 그때서부터 이제 좀 더 체계적인 훈련과 좀 더 이제 영양 섭취도 중요하고 휴식.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5점대는 재능이다. 그러니까 선수들 말고 이제 일반 동호인 기준 했을 때 일반 동호인들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적으니까 더 효율과 능률에 집중한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똑똑하게 훈련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 동호인들이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미친듯이 훈련해서 5점 진짜 찐 5점대가 요즘 되게 많아졌지. 요새 되게 많아졌어. 왜냐면 이제 G푸트가 생기면서 워크아웃들도 많고 좀 더 이제 동호인들도 막 해외 기사들이나 뭐 정보들 많이 얻으면서 똑똑하게 훈련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청 우리나라 동호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봐. 나는 왜 5점대? 그래서 진짜 동호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나는 저는 5점대 그래서 재능이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하루 루틴이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먹는 것부터 자는 것도 그러고 대부분 다 5점대인 분들이 봐봐. 다 운동에 하루 일과가 일도 하지만 하루 일과가 다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니까. 나도 거의 그런 편이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나 정도 노력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봐온 준석이도 열심히 하고 멘탈도 되게 좋다고 보거든. 근데 저기서 좀 더 독하게 노력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 근데 술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하고 훈련도 역시점 훈련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봐. 그래서 그 역시점에 따른 그 훈련 설정은 이건 좀 내 퍼센티지에 따른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해. 물론 라이더 역량도 중요로 하고 볼륨도 갖춰져 있고 역시점에서 얼마큼 빌드업이 잘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100에서 105평력 같은 경우에는 거진 이제 105% 100에서 105% 상위 역치다 보니까 저 사이는 좀 더 빠르게 쌓이는 시점에 영역되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더 멘탈 육체적인 레벨도 많이 요하고 하는데 그 100에서 105평력은 밀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거의 있단 말이야. FTP가 정확히 산출됐다는 가정하에 그 기준만 알고 하면 이제 훈련 설정을 좀 잘할 수 있지. 내 신체 능력치를 알고. 그래서 역시점 훈련을 많이 하라고 싶어. 그렇다고 인터벌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훈련에 좀 다양화를 주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점 지속주 훈련이 멘탈 레벨과 육체 레벨을 동시에 빌드업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거지. 물어보려던 게 생각이 났는데 내가 여기서 FTP를 올리려면 인터벌 위주로 훈련하는 게 더 끌어올리는 좋냐 아니면 역시점으로 시간을 늘려서 이걸 올리는 게 좋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너 같은 경우에는 마일즈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킬로나트를 올리고 싶은 거잖아. 역시점 훈련을 많이 해봐. 그렇다고 인터벌 훈련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인터벌 훈련은 주말에 필렛 할 때 많이 자극이 돼. 뭐 분원일 타던 간에 뭐 1분 파워, 2분 파워, 그다음 뭐 동굴 타면 벚곡이나 서우곡에서 인터뷰 여기 때는 자극이 되거든. 그래서 주말에 그 인터뷰 여기 때를 자극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고 물론 평일에 인도할 때는 역시점 훈련을 좀 끼워 넣어봐. 스위스파트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점점 그게 인지감도 좀 적응이 될 거야. 그 파워에 따른 다리 부하 정도면 호흡 상태가. 나도 이걸 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한 게 내가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뭐 한 2, 3년? 뭐 2, 3년 4.5에서 4.6 사이를 계속 이렇게 와 있는데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그만큼 내가 더 독하게 인터벌 훈련을 안 했으니까 더 못 는 거지만 인터벌 훈련으로는 그래도 꽤나 많이 해왔는데 여기서 더 정체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하나 팁을 줄게. 105%가 딱 역시점 마지노선이 영역되거든. 105%를 최대 20분을 밀어야지 FTP인 거야. 보통 동호인분들이 20분 파워 테스트 한다는 가정이라면은 20분 파워 산출된 것에 0.95잖아. 그럼 원래는 진짜 FM은 프로 선수들 1시간? 아니 프로 선수처럼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갖춰진 선수들은 5%를 빼는 게 맞아. 근데 동호인들은 한 7%, 8%에서 10% 빼야 돼 원래는.
맞아. 원래 FM은 동호인 20분 진짜 막 쥐어 짜내고 밟은 거를 FT에 산출돼서 5% 빼서 5% 빼서 산출되는데 그거 40분 순수하게 밀 수 있는 분들 몇 없어. 그게 TT라고 하잖아요. FTP라 하면 이제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파워거든. 최대 파워. 근데 진짜 FTP 산출돼갖고 그걸 순수하게 40분 1시간 밀 수 있는 동호인이 몇 없단 말이야. 60분 나온 사람 기양님. 기양님만 그 정도 나오고 나는 한 45분 정도 나오더라고. FTP가 정확히 산출된 가정이라면은 105% 영역대에서 10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한 6분 8분 가져가. 근데 이때 라이더 역량 필요로 한 게 젖살 촬영력 회복력이야. 또한 이제 후반부에 FT 주자에 쓰는 볼륨이야. 이때 이제 105%를 먼저 상위 역시로 10분을 선피로를 준 상태에서 91에서 95% 영역의 지속 훈련을 해봐. 확실히 파워 대비 심박이 살짝 높게 뛰어. 왜냐면 105% 데미지로 인해서 근육이 좀 산성화지는 상태란 말이야. 이때 이제 필요로 한 게 젖살 촬영 능력이라고 있지. 회복 능력. 라이더 역량 중에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20분, 30분, 91에서 95% 영역이 이제 하이 역측력이거든. 역시점 빌드업이 잘 되는 가정이라면은 이 영역대에서는 젖산이 서서히 쌓이면서도 다시 젖산 운동에 처리하면서 진행되는 영역되기도 하거든. 이제 근육이 산성화가 진행 상태에서 지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능률을 내게 되면 더 지속 능력이 좋아져. 후반부에도 FTP를 유지할 수 있는 볼륨이 갖춰지면서 젖살 처리 능력이 젖산 표현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고 밑으로 세포의 기능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거 이거 하고 나서 훈련 능률 내잖아? 미는 FTP, 얼마나 버티는 게 FTP 지속 능력이면 빌드업 잘 돼. 근데 진짜 힘들겠다. 이건 진짜 컨디션 완전 돼 있어야 제일 되고, 좋은 날에 한번 다리 에너지 연료도 한번 해봐야 되는 저장도 많이 돼 거네. 있어야 되고. 내가 아까 말했죠. 역시점 지속 훈련 하는 데 있어서 능률을 자주 유지하는 거는 컨디션 상태, 전날에 숙면을 취했냐 안 취했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에너지 저장 상태, 탄수화물 주된 에너지 때문에, 그다음에 훈련 중 심리 상태. 훈련 중에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잖아. 거짓된 인지감도 만들어져. 그게 이제 호흡과 다리 상태에 따라서 인도어는 더 내면 집중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멘탈이 많이 흘리거든. 거기서 이제 멘탈이 힘들잖아. 파워에 쫓기도 시간이 쫓겨 진행이 돼. 거짓된 인지감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도움들 이게 내 실력이구나 받아들일 거야. 거짓된 인지감도에 속아서 내 심리 상태가 만드는 거짓된 인지감도인데. 그래서 자전거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해봐. 그럼 근육이 산성화 진행 상태에서 지속할 능력이 빌드업 돼. 역시점이 향상되는 거야. 역시점 지속 능력이 좋아지는 거야. 독주도 잘하게 되고 기내풀도 잘 타게 되는 거고. 이 훈련을 좀 끼워 넣어봐. 다음 질문. 도사의 핫한 이슈가 있어서 고강도 인터벌 하면 이제 건강에 매우 안 좋다.